이렇게 표로 개념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이제 구조화라고 하는데 그냥 글로 돼 있는 것보다 구조화가 돼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니까 자, 수업 내용 기억하면서 요걸 한 번씩 채워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차시부터는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수업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 그 교과서 빈칸 넣기도 하고 선생님이 읽어오란 부분을 좀 읽어오시면 돼요. 너희 지금 이제 한 바퀴 거의 돌았죠, 교과서. 그 빈칸 넣기. 그죠? 그래서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네, 선물이에요. 이따 가져갈 건데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 교과서인데 자, 정답을 제거한 거예요. 어? 빨간색이 없죠? 네. 빨간색 없이 그냥 이렇게 빈칸만 돼 있거든요. 그동안 빨간색 보고 답 보고 써왔죠? 근데 이제는 안 보고 쓰기 어려우면은 교과서 선생님 준 거 있죠? 그 교과서를 직접 찾아보고 써서 오세요. 기억이 나시면 쓸 수 있으면 좋. 그냥 베끼게 되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죠? 그럼 저거 10페이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10페이지 해보세요. 10페이지 좀 힘들어? 페이지. 그럼 5페이지 해보세요. 5페이지 하면 좀 너무 또 길어지잖아. 5페이지씩 해보세요. 이것도 어차피 이제 교재가 숙제가 나가니까. 자, 넘어가서 요거 앞에 우리 4대 문명은 다 배웠죠? 자, 넘어가세요. 자, 오늘부터 서양사를 나갈 거예요. 서양사를 나가기 전에 11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 유럽 지도인데,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서양사를 배우시려면. 네. 자, 먼저 서양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 곳, 네, 그리스죠?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반도죠? 무슨 반도예요? 요거 연결이 안 돼 있죠, 이게? 발칸 반도죠. 무슨 반도라고요? 자, 발칸 반도에 있는 그 서양 문화,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렸던 그 나라가 그 그리스예요. 자, 발칸 반도 옆에 아드리아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네. 이 아드리아해 옆에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 무슨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죠. 이탈리아 수도 어디죠? 로마죠, 로마. 우리 서양의 고대 문화하면 그리스, 로마라고 나가죠.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죠?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완성이 된 게 서양의 고대예요. 자, 그리고 유럽의 바다라고 불리는 무슨 바다? 지중해.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면 뭐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조지아, 터키 요 사이에 있는 이 바다, 흑해라는 바다가 있죠? 이 바다 왜 흑해일까요? 껌에서 흑해일까? 그쪽에 뭐 흑인 노예가 저렇게 자, 보세요. 여기 터키가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부르죠. 아나톨이 그 그리스어로 그 동쪽이란 뜻이에요. 해가 뜨는 곳. 그래서 그리스인들 입장에서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렀고, 여기도 지금 반도거든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럽 대륙 발칸반도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아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유럽이랑 굉장히 가까운 작은 아시아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자, 이 소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 투르크였는, 투르크족인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 멸망시켰잖아요. 요 일대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를 흑해라고 부른 거예요. 진짜 물이 까매가지고 흑해가 아니에요. 오스만 제국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북쪽이란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흑해예요. 자, 그리고 뭐 지중해 나왔으니까 섬을 좀 볼 텐데, 자,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 맞아요. 자, 여기 요 장화 모양, 요 장화 구두 코 끝에 붙어 있다시피 한 요 섬을 시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막 우리나라는 조폭인데 저 이탈리아는 마피아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마피아들이 여기 많이 예전에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관광지로서 개발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 사흘은 맞아요. 많이 알고 있네요. 사르데냐. 자, 이탈리아는 중세시대 때 여러 나라로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분열의 시기를 겪다가 로마 멸망하고 나서 1500년 동안 분열이 돼 있다가 요 사르데냐 왕국에서 나머지 지역들을 정복해가지고 통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기억해 두세요. 이탈리아 통일은 어느 왕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르데냐 왕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사르데냐 위에 붙어 있다시피 한 요 섬이 코 코르시카 섬이에요. 자, 이 코르시카 섬 출신의 유명한 프랑스인 나폴레옹이 있어요.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코르시카 출신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을 낮잡아 부르거나 나폴레옹의 적들은 나폴레옹한테 코르시카 촌뜨기 촌놈이라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 나폴레옹의 고향이었던 코르시카. 그리고 자, 여기는 자, 지금 중동이랑 상당히 가까운 섬이죠. 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맞아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크레타 섬이죠. 그쵸? 배웠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씩은 보셨나요? 만화로나 이런 것도? 자,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그쵸? 네. 자, 그 제우스가 음, 그 여기 좀 지명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제우스 혹시 부인이 누군지 알아요? 헤라 여신이죠, 그쵸? 그 헤라 여신이 어, 제우스랑 평소에 사이가 좋아요? 안 좋죠? 맨날 제우스가 뭐예요? 바람둥이잖아요, 바람둥이. 자,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인이랑 또 바람을 피죠. 자, 근데 헤라가 그 이오랑 제우스랑 바람 피는 거 눈치를 채고 제우스랑 이오의 그 불륜 현장을 급습을 했죠. 근데 제우스가 당황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자, 이 이오를 자기가 바람피고 있던 이오라는 여인을 소로 만들어 버렸죠. 그쵸? 자, 그래서 소가 된 이오였는데 헤라 여신이 와가지고 어,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우스한테 그 암소로 변한 이오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죠. 그 제우스가 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그 암소로 변한 이오를 헤라한테 줘버렸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헤라는 이 이오가 다시 또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제우스랑 바람필 거를 무려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아르고스라는 괴물, 눈이 몇 개 달렸어요. 맞아요. 몸에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라는 괴물한테 빨리 와. 헤라 여신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후 암소로 변한 이후를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눈이 100개이기 때문에 아르고스는 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잠이 들 때도 눈 2개만 감고 나머지 눈은 다 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르고스 감시를 피해가지고 제우스가 이오한테 가기가 어려웠죠. 고민 끝에 제우스가 꾀돌이 누굴 보내요? 그쵸.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자, 이 아르고스를 어떻게든 제거하고, 자, 아르고스를 좀 어떻게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왜? 가져가요. 이거. 자, 이때, 네. 암소로 이제 변했던 이오는 결국은 감시도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네, 그 아르고스를 헤르메스가 잠재웠죠. 어떻게 잠재웠어요? 네, 처음에는 피리를 불었죠. 햄플루트라는 그 피리 부르다가 그 피리 불러도 눈이 다 안 감아지니까 헤르메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들려줬죠.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점점 아르고스 눈들이 슬슬 감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모조리 눈이 감겼을 때 헤르메스가 아르고스 목을 쳐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아르고스를 죽이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이오를 감시롭도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헤라가 화가 많이 났죠. 자기가 아끼는 아르고스를 죽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헤라 여신이 화를 많이 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또 헤라 여신은 아르고스가 죽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르고스 몸에 달린 눈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눈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쵸. 공작새 보면은 그 깃털 뒤에 눈 많이 달려 있잖아요. 눈처럼 생긴 거. 그 공작 뒤에다가 그 눈을 다 박아놨다 그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오는 결국은 사람이 되지 못한 채로 자, 그렇게 돼버렸는데 헤라가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왜 소들 귀찮게 하는 그 날파리 있죠? 예. 그렇죠. 그 날파리를 여기 이호 귀가에 맴돌게 맹맹 맴돌게 했잖아요. 그죠? 자, 이호가 그 쇠파리를 쫓아내 버리려고 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에도 들어가 버리고 막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러다가 이호가 자, 요 바닷가를 헤엄쳐 가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 이호가 헤엄쳐 갔던 이 바다는 이오니아 해라고 불리죠. 자, 그리고 이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뭐 저 유럽도 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요 도시를 지나서 가게 되죠. 여기는 지금 그 지도에는 조금 작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지금 물길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요 곳을 지나가는데 요 곳은 이제 바다란 말이에요. 암소가 지나간 길 해가지고 보스는 암소란 뜻이고 포르스는 길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요 바닷길을 뭐라고 불러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호가 결국은 쫓기고, 자, 그 쇠파리를 쫓아내려고 여기저기 건너가다가 북아프리카까지 가죠. 이집트까지 가죠. 자, 그리고, 그렇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했죠. 그리고는 여기서 마침내 이제 보다 못한 제우스가 헤라한테 그만 이제 이호를 내가 바람핀 거 인정하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다시금 헤라한테 간청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호가 요 이집트에서 다시
사람이 됐죠. 그리고는 여기 이집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집트 왕과 이호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낳고 잘 살게 되죠. 그런 얘기들. 자, 그 이호의 먼 자식 중에 하나가 자, 이 바다 건너서 여기 시리아 지역으로 건너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요 나라가 페니 페니키아라는 나라죠. 예. 페니키아의 왕 아게노르. 자, 아게노르에게는 에우로파라는 딸이 있었죠. 자, 이 에우로파가 아주 예뻤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번에는 자기가 소로 변해가지고 에우로파에게 접근하죠. 하얀 소로 변해가지고. 그러면서 에우로파 주변에서 알짱대면서 에우로파를 유혹했죠. 자, 그래서 에우로파가 호기심 반, 모반 해가지고 소 등을 타죠. 자, 에우로파가 그 소를 타자마자 제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이 바다로 헤엄쳐서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끔 멀리 도망쳤죠. 자, 그러다가 납치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크레타 섬이죠. 그리고선 여기서 사람으로 변해서 제우스가 에우로파와 사랑을 나누는데 사실 이제 제우스가 크레타 가기 전에 진짜 지금 유럽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저기를 다 싸돌아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자 그래서 에우로파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이 대륙이라고 해서 여기를 에우로파 뭐라고 불러요? 유 그리스어로 에우로페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유럽이라고 읽죠. 에우로파가 제우스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무슨 대륙이라고 부른다? 유럽 대륙이라고 부른다. 자, 아무튼 결국 크레타 섬에서 에우로파는 자 제우스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아이를 낳죠. 여러 아이를 낳는데 큰 아들이 미노스라는 아들이었어. 들어봤어요? 네, 그건 마이다스. 네. 자, 미노스라는 그 아들을 낳죠. 자, 미노스는 그 아래 이제 뭐 사르페돈, 라다만토스 이런 동생들이 있었죠. 자, 이런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크레타의 왕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죠. 자, 근데 바다의 신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노스가 요 크레타 지역의 왕이 될 수가 있었죠. 자, 봐봐. 자, 그리스 신화 보면은 자, 신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그 신에게 재물을 바치던가 해가지고 감사를 표시해야 되죠. 자, 근데 이 미노스 왕이 왕 된 다음에 자, 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포세이돈한테 물었죠. 자기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삼지창 트리톤을 탁 내리쳐가지고 파도를 치게 해가지고 파도 치면은 거품이 하얗게 일죠. 자, 그 하얀 거품이 뭐가 됐어요? 하얀 예쁜 소가 됐죠.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 하얀 소를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태워가지고. 자, 근데 미노스가 하얀 소를 봤는데 이 소는 크레타에는 없는 아주 좋은 뭐랄까 탐스러운 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그냥 제물로 바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자, 그래서 미노스가 고민 끝에 흰 소를 포세이돈한테 제물로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치죠. 그리고 대신에 크레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소를 포세이돈한테 제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쳤단 말이에요. 포세이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가 많이 났죠. 미노스의 부인은 파시파에라는 여자였어요. 태양의 신하면 아폴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폴론 이전에 누구였어요? 헬리오스라는 신이 들어봤어요? 네,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이 있었는데 파시파에는 그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이었어요. 자, 근데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이 파시파에가 흰 소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 얘긴데 파시파에는 이때부터 흰 소를 보고 막그 애정을 느끼게 돼요. 자, 너무 좋아가지고 흰 소 근처로 가가지고 막 쓰다듬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는데 이 흰 소가 어땠다 그래요? 굉장히 싸납고 차가웠다 그래요. 근데 나쁜 남자가 더 어때요, 보통? 끌리죠? 자, 그래서 파시파에가 어떻게 하면 이 흰소랑 좀 사랑을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크레타 섬에는 다이달로스라는 별명의 천재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이 다이달로스는 이 파시파이가 부탁을 해오니까 그걸 거절할, 그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파시파이랑 흰소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어주죠. 자, 흰소가 인간인 파시파이를 멀리하니까 흰소가 가까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소를 닮은 거의 소랑 똑같이 생긴 모형을 하나 만들죠. 네. 이거 너희들 얘기 듣기엔 조금 19금이긴 한데. 자,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정말 그 소랑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그 모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옆에 그 일종의 출입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소 엉덩이 있는데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놨어요. 자, 이 파시파에가 그 소 모형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 흰소가 그 파시파이가 들어간 모형 근처로 막 다가왔죠. 그리고는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랑을 나.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파시파이가 그만 어떻게 했을까요? 임신을 한 거예요. 응? 자, 흰소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러다가 파시파이가 미스타운. 그렇죠. 반인 반수라고 하죠. 반은 인간인데 반은 짐승이었던 미노타우로스를 낳죠. 자, 근데 이 미노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죠. 자기 부인이 사람도 아니고 소랑 짐승이랑 바람을 펴가지고 와, 나의 승환을 지금 죽였다. 얼굴은 소인데 몸은 근육질 남자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미노타우루스가 커가면 커갈수록 굉장히 난폭해지고 사나워졌어요. 그리스 신화 원문에 의하면은 막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특히 뭘 좋아했대요? 왜? 여자를 또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난폭했어요. 미노스 왕 입장에서는 이 자기 그래도 명색이 자기 왕비가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걸 할 수도 없고 고민에 빠졌다가 미노스 왕이 살고 있던 크노소스 궁전 그 크노소스 궁전 지하에 그렇죠. 아까 그 소의 모형을 잘 만들었던 다이돌로스를 시켜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겠죠. 그리고는 그 미노타우루스를 거기다 가둬놨죠. 자, 근데 미노타우루스가 워낙 난폭했고 파시파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더 사고를 칠 것 같아가지고 이 미노타우루스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매주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자, 이 미노타우루스가 그러니까 여자나 사람 잡아먹기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매달 젊은 남녀 7쌍을 미노타우루스에게 식비한 겸 장난감으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이 그 당시에 가장 지중해 일대에서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그렇죠. 크레타 섬이 요구하는 것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테네는 당시 힘이 약했는데 크레타 섬에서는 아테네에서 젊은 남녀 7쌍을 매달 보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테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남녀 7쌍을 크레타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때 아테네 왕자, 또 이 왕자 유명한데 혹시 테세우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모노산달로스라고 샌들 한쪽을 잃어버렸던 예. 그 이 테세우스가 저기 원래 그 아이게우스라는 왕의 아들이죠. 예. 이 아이게우스 왕의 아테네 왕의 아들이었던 테세우스가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고 자기가 그 남녀 7쌍 안에 포함이 되죠. 그쵸? 그리고는 바다 건너 크레타로 가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테세우스가 외모가 좀 출중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미노스 왕의 딸이었던 아리아드네라는 공주가 테세우스의 외모를 보고 반하죠. 자, 그래서 테세우스가 저 미궁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아리아드네가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서 물어봤죠. 저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자, 그 방법은 뭐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테세우스가 실타래를 들고 실타래를 풀면서 미궁 속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미궁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자, 미노타우루스, 그 사나운 미노타우루스를 만나가지고 단칼에 미노타우루스를 죽여버린 다음에 자, 그 풀어놨던 실타래를 다시 감으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테세우스가 자, 크레타를 상징하는 미노타우루스를 죽여버리고 아테네로 금이 환영한다. 자, 근데 아테네로 돌아올 때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이랑 약속을 했죠. 자, 미노타우루스 만나러 간다는 건 거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은 자기 아들이었던 테세우스가 크레타로 가는 거를 말렸는데 굳이 테세우스가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아버지한테 약속했죠. 도시락. 맞아요. 맨 그때 주워놓은 거문. 맞아요. 자, 근데 승리에 도취한 테세우스가 하얀 돛을 달고 돌아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검은 돛을 그대로 달고 들어와 버렸죠. 자,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펐죠. 자, 그래서 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죠. 자, 이 바다는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뛰어든 바다라고 해서 아이게우스 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에게해라고 불러요. 이 바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요거 빈칸은 채워 오세요. 그대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좀 그림이 더 잘 나와 있는데 13페이지 보시면 여기 에게해죠? 아이게우스 왕의 바다. 자, 요 섬 무슨 섬이었어요? 크레타 섬이었죠. 네. 자, 여기 무슨 반도였죠? 발칸 반도. 여기 무슨 아시아? 소아시아. 무슨 반도라고도 해요?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하죠. 여기 있는 요 조그만 바다는 마르마라해라고. 그리고 여기도 좁은 바닷길이 있죠. 다르다넬스 해협이에요. 여긴 아까 뭐라 그랬죠? 보스 포루스 해협이라 그랬죠? 여기도 바닷길이 통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터키의 땅인 요 발칸반도 일부랑 소아시아 일부를 영역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가 이스탄불. 예전에 이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혹은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불렸죠. 자, 넘어가 보세요. 예,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여기 흑해에 있는 요 반도도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전쟁의 주부대가 됐던, 예, 크림 전쟁의 주부대가 됐던 크림 반도입니다. 자, 요, 우리 저 서양 문명의 최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방금 크레타 문명과 에게 문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요 에게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하얀 소로 상징되는 소를 숭배하는 지역, 이 크레타 지역이 이 지역에서 가장 주도권을 행사를 하다가 이 크레타 지역이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걸 보여주는 신화의 예가 누구예요? 반인반수. 미노? 미노타우로스죠. 미노타우로스가 깡패짓을 했잖아요. 조공으로 남녀 일곱 쌍을 막 받아가지고 잡아먹고 나쁜 짓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아테네는 누가 제압했어요? 테세우스가 와가지고 제압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크레타 문명은 쇠퇴하고 그 문명의 중심지가 요 발칸반도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아테네는 초반에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요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그리스 나라들 중에서 처음에 제일 힘이 셌던 도시는 어느 도시? 미케네라는 도시였어요. 어느 도시? 미케네. 자, 미케네는 여기 흑해랑 지중해를 연결하면서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가 그러니까 아니, 여기 해상무역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자, 문제는 미케나가 이 흑해로 무역을 하러 갈 때 그거를 중간에서 막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조그만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 도시국가가 트 트로이라는 도시국가였어요. 자, 미케네 입장에서는 트로이가 눈에 가시였겠죠. 자, 그래서 트로이를 한번 손을 봐줘야겠는데 자, 어떤 명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기가 막힌 명분이 생기죠. 안을 줬을 텐데. 자, 누구 안을 우리 바다의 신하면 보통 포세이돈만 많이 알고 있죠. 자, 바다의 여신으로 테티스라는 신이 있었죠. 자, 테티스는 역시 마찬가지지만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주 예뻤어요. 그렇죠. 제우스뿐만 아니라 포세이돈도 탐을 냈죠. 자, 근데 어느 날 테티스가 이제 아폴론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왔는데 어떤 신탁을 받았죠? 테티스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보다 위대해진다 이런 신탁을 받았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제우스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시간의 신? 크로노스죠. 그럼 크로노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늘의 신. 우라노스였죠. 자, 크로노스는 우라노스를 어떻게 했죠? 어떻게 죽였죠? 나스, 나스로 성기를 배웠죠. 싹둑했죠. 거품에서 맞아요. 아프로디테가 태어나죠. 자, 근데 크로노스는 자기도 자식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자식을 낳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죠. 그러다가 한번 여섯 번째 아들로 제우스가 태어났는데 이 제우스를 그쵸. 안을 줬기로 지금 맞아요. 크로스가 그걸 또 먹어치울까봐 이거를 뭘로 바꿔치겠죠? 돌로 바꿔치겠죠? 그래서 돌을 삼켰죠, 크로노스가. 자, 그러다가 토하는 약을 먹고 결국은 이제 다 토해내버리죠. 예, 먹은 자식들 다 토해내죠. 제우스가 그걸 먹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제우스도 자기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좌에 오른 거죠. 제우스는 항상 자기 할아버지랑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자식 누군가에게 거꾸로 쿠데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테티스라는 그 아름다운 여신이 낳은 자식이 아버지를 능가한다라는 신탁을 받았을 때 기겁을 했죠. 그래서 테티스랑
결혼하지 않죠. 결혼이 아니라 연애도 하지 않죠. 포세이돈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에 테티스한테 짝을 지어주죠. 요 발칸반도에 있던 푸티아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 푸티아란 나라의 왕 펠레우스라는 네, 이 푸티아란 나라의 왕이랑 테티스를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펠레우스도 제우스의 손자이긴 했는데 문제는 테티스는 여신이라 그랬죠. 여신들은 저 그 올림푸스에서 뭐 넥타르라든지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지 않는 불멸의 여신이었죠. 자, 근데 펠레우스는 인간이었죠. 인간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자, 이런 거를 반드시 죽는 필멸의 인간 펠레우스랑 테티스가 결혼을 하죠. 네. 자, 이 둘의 결혼식 날 여러 신들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걸 축하해 주러 자 모이는데 자, 이 자리에 우리 결혼의 여신 헤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여신 아테나. 자, 이런 여러 여신들도 다 결혼식에 모이죠. 자, 근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 오죠. 자,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는 여신이 이 결혼식에 참가하죠. 자, 에리스가 결혼식에 참가해가지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식탁 위에다가 황금 사과 하나를 툭 던져놓고 사라지죠. 자, 그렇죠. 근데 맞아요.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글이 써 있었죠. 자, 새 여신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제 내가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다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제우스한테 가서 물어봤죠. 근데 제우스는 확실히 난 사람이었죠. 아니, 난 신이었죠. 그거 자기가 결정을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안 내려주죠. 대신에 저기 저 트로이라는 동네에 이다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이다산에 양치기가 있었죠. 얼굴이 아주 잘생겼던 이다산의 양치기 누구? 파리스. 이 파리스에게 세 여신 중에 누가 가장 예쁜지를 대답을 하게 했죠. 예. 이 파리스는 알고 보니까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누구 아들이었어요? 이 트로이의 왕 프리아 프리아무스의 아들이었죠. 네. 프리아무스에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근데 왜 파리스는 양치기라고 있었을까요? 왕자인데. 어? 자, 프리아무스에게는 카산드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카산드라는 아폴론 태양의 신 들어봤죠? 이 아폴론이랑 사귀는 사이였어요. 예뻤기 때문에 아폴론이 이 카산드라를 좋아해가지고 사귀게 되는데, 이 카산드라는 어땠냐면, 좀, 이 아폴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그렇게 좋아하고 카산드라한테 온갖 그런 어떤 사랑을 구애를 하는데, 자, 여자가 보통 그 남자가 좋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숨겨요. 네, 숨기기도 하고 또, 여자가 진짜 그 남자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스마일. 웃죠? 자, 근데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 웃는 걸 보고 사랑하는 여자들이 웃는 걸 보고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 근데 카산드라가 웃었어, 안 웃었어요? 웃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무뚝뚝하게 아폴론한테 굴었단 말이에요. 아폴론이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카산드라한테 저주를 내리죠. 자,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예언 능력을 주는데 문제는 카산드라의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카산드라는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얘기를 믿지 않는 그런 일종의 약간 거짓말쟁이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그런 카산드라가 어느 날 예업도 미래를 보게 되는데 이 파리스라는 프리아모스의 아들이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드는 것들을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산드라가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간절하게 얘기하죠. 저 파리스를 죽여라. 저 파리스가 저 지금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들 거다. 자, 근데 프리아모스는 이 말을 믿지를 않죠. 그리고 자기 아들 왕자를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카산드라가 조르고 조르고 조른 끝에 절충 안으로 어떻게 됐어요? 파리스를 죽이진 않고, 그렇죠. 양치기로 내보낸 거죠. 살게끔. 그러니까 버린 거죠. 산에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산에 있는 목동이 데려다가 파리스를 양치기로 기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파리스는 양치기로 자랐는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자, 새 여신이 황금사과를 들고 찾아왔어요. 파리스가 누구 선택했어요? 그쵸. 자, 뭐 헤라는 뭘 약속했죠? 그렇죠. 나를 만약에 선택해주면 부와 명예. 그리고 아테나 여신은 뭘 얘기했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저 아프로디테는 그렇죠. 미스 그리스를 준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파리스는 별로 고민도 안 해보고 누굴 선택했어요? 이렇게 남자들 멍청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쁜 여자를 골랐죠? 근데 그 예쁜 여자가, 자,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이 그리스 세계의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폴리스 중에서 스파르타라는 폴리스가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라는 폴리스 왕이 메넬라우스라는 왕이었어요. 누구? 네. 이 메넬라우스 왕은 형이 미케네 왕이었어요. 미케네 왕은 아가멤논이었어요. 들어봤어요? 자, 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형제인데 두 형제가 두 자매를 각각 그 아내로 맞아들어요. 자, 제우스가 또 한동안 또 바람둥이였잖아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레다라는 여자를 했을 때 또 한눈에 반해요. 예. 근데 그 레다에게 접근해서 이번에 백조로 변했어요. 그래서 백조로 변한 제우스가 레다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사랑을 나눴죠. 자, 레다는 백조랑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사람을 낳지 않고 뭘 낳았을까요? 알을 낳았어요, 알을. 중국? 자, 알을 두 개를 낳는데, 자, 그 알에서 태어난 여인들 둘이 클리타임 네스트라랑, 나중에 좀 예쁘게 써줄게요, 글씨를. 여기 좀 그냥 보세요. 그리고 헬레네라는 여인이었죠. 자, 이 클리타임 네스트라 헬레네는 아가멤논 메넬라우스에게 각각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자, 헬레네가 특히 예뻐가지고 유명했는데 파리스에게 그 아프로디테가 선물로 준 여인이 누구였어요? 헬레네였죠. 자, 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자기 아버지 프리아모스한테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트로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무역사절 겸 외교사절로 이 파리스가 이 미케네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자, 이 미케네를 방문했을 때 여기서 헬레네를 보고 한눈에 반하죠. 자, 헬레네도 파리스를 보고 반했기 때문에 둘은 사랑에 빠졌고 헬레네는 메넬라우스라는 스파르타의 왕이 자기 남편인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죠? 그렇죠. 파리스를 따라서 트로이를 가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메넬라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단단히 났고
자기 형한테 찾아가죠. 미케네 왕 누구? 멤버. 네, 아가멤논에게 찾아가가지고, 자, 나 너무 열받는다. 그 아가멤논이 등을 토닥이죠? 열받는 거 이해해. 자, 그러니까 우리 저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들러 가자. 여자, 여자 배나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가멤논, 그러니까 미케네죠. 그리고 스파르타, 그리고 그리스 연합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